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하락 여기가 끝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증시가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대한 실시간 뉴스 정보, 그 다음에 트럼프의 트위터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미국에 대한 정보나 뉴스를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이니까 들어와서 정보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랑 보는 법까지 저희가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시장 저점 고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셧다운이 모면이 됐습니다. 우리가 14일까지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셧다운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의 서명에 법제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예산안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말 그대로 예산안이 없어서 나라가 못 굴러가서 정부기관이 일부 문을 닫게 되는 일이죠.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약 8조 7천억 정도 늘리면서 비국방 지출은 약 18조 9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임시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됐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 상원의원단의 수장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셧다운은 막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조금 불확실성 중 하나가 좀 잘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끝났으니까 뭐 시장은 이제 반등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그러니까 항상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시장에는 메인이 있어요. 양적 긴축이든 뭐 오를 땐 양적 완화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그 메인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소비 심리 지수가 어쩌고 다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일본 국채는 2.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5 이상이면 사실 이 청산 조건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미국 국채 30년은 4.6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수지 타산이 맞으려면 미국이 4.99까지는 가야 돼요. 근데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소리고요.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150엔 위로 올라와야 사실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화인데, 150엔 밑에서 148엔, 7엔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사실 지금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자산을 매도해도 되는, 매도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는 조금 완화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국채 운용에 대한 언급입니다. 뭔 소리냐면, 실제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경제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냐? 장기 금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를 했으나 금리가 급등할 경우 국채 운용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 대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채를 사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사실 개입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개입을 하겠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현재 물가 수준에 대해 우에다 총재는 가격 추세는 목표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목표치보다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네들이 원했던 수준보다는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은 계속 시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금리가 만약에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급등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겠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손을 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BOJ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봄 임금 현상인 춘투가 마무리가 돼 임금 수준에 대한 경계가 강해졌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장기 국채 금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과한 것 같으니까 내가 손댈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춘투가 임금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다. 조금 더 한번 흔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춘투가 어떻게 됐냐?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춘투를 확인해 보면은 일본의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랭고,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가 봄철 임금 협상인 춘투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이 5.46%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노조 조합원 수가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0.67% 높은 5.09입니다. 5%를 살짝 넘긴 수준의 지금 이 임금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소기업 임금 상승률이 5%를 넘은 것은 1992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33년 만에 임금 상승률이 5%를 넘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임금은 오르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물가 속도랑 임금 상승률 속도랑 비교해 보면 똑같더라. 그럼 실제 이거는 뭐예요? 임금이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봄에 졸업하는 대학생의 취업 예정 비율이 지난달 1일 약 92.6%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사실 이 영향은 뭐예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같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실제 임금 상승률이 이번에 춘투 기간에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앞으로 영향을 또 줄 겁니다. 근데 아까 이 국채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수익률이 너무 말도 안 되게 튀어버리면 우리가 손을 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손을 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59, 2.6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잡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3월 19일 나오는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동결하더라도 결국엔 5월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어디로 가든 지금 금리 인상은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우에다 총재가 높은 일본 국채에 직접 개입이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2.59에서 2.6% 수준의 높은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조차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임금 상승률은 일본 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 기조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흔들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근데 어느 정도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저가를 찍는 구간이 나온다면 N달러가 150엔 이상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달러가 150엔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 이 기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내 우리의 금리나 그 다음에 방금 전엔 임금 상승률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미국 내에서 우리가 TJ 장고, 그 다음에 재무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 기준이고요. TJ 장고입니다. 보시면은 4,12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내려간 겁니다. 실제 3월 9일에 5,210억 달러, 5,420억 달러, 5,000억 달러, 4,500억 달러.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5,000억 달러를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4,120억 달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이게 떨어질수록 사실 채우는데 힘이 든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든 이번 4월에 세금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데 그 채워넣을 수 있는 한계가 4,500억에서 4,000억 최대한
아무리 좀 열심히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4,500억, 4천억 수준까지는 커버가 돼요. 얘가 2m를 더 떨어지잖아요. 3천억, 2천억 떨어지면은 그건 세금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 이 구간이. 이 4천억 달러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3천억, 2천억 더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4월에 들어오는 세금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시장 유동성이 빨리게 되는, 시장 유동성이 아마 TJ 잔고로 빨리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번 TJ 잔고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래포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TJ 잔고 막 얘기한 대로 이 4,500억 달러에서 올라오면은 이걸 세금으로 유입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세금으로도 다 못 채운다. 이게 어느 정도는 세금으로 채울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려왔는데, 이게 3천억, 2천억까지 떨어지면은 세금으로 못 채운다. 그래서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왜? 1, 2분기 어차피 8,500억 달러까지 채워놔야 돼요. 이걸 채워놓으려면은 세금이든 뭐든 채워넣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최대한 많이 채워넣어야 지금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래포고요. 현재 126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한 채권 대기 자금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CPI, PPI 발표를 했었고요.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 이거 셧다운 안 됐죠. 다행이다 말씀드리고, 소액 판매 지수 GTC, 그 다음에 일본 통화정책 회의 FMC, 슈퍼위크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다 말씀드리고요. 결론입니다. TJ 잔고 하락 속도가 다시 늘어 4천억 달러 깨지기 직전이에요. 정말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이거 깨지면 세금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결국엔 시장 유동성이 줄어야 돼요. 4월 세금 유입에 따라 분위기 결정되고요. 부채한도 인상, 협상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 계속 체크하고 있을 겁니다. 우에다 총재 국채 운용 언급에도 강한 국채 수익률, 높은 임금 상승률에 엔화 강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엔달러가 150엔 위로 올라오지 않고 일본 30년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 나오지 않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 150엔 위로 엔달러가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언제 150엔이 시장에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하락해도 매수 기회. 그게 이제 이번에 엔캐리 청산인데 꽤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최저점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을 시작하는 시점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분할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 분할을 시작해도 되는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월 세금 유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 시장 안정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35%, 상승 65% 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눌리더라도 우리는 지금은 분할로 관심을 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횡보 상승할 가능성 65%. 그래서 이 정도 확률로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감안해야 되고요. 지금부터 분할을 시작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안정화 좀 될 수 있는 구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금일 저녁 10시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꼭꼭 10시 수금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텔레그램도 무료로 다들 입장 많이 해서 중요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얼미국 주식 수금일 저녁 10시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